군견 조교의 기묘한 일상. 죽기 직전에 새끼 군견 4마리 구한 썰. 보리차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제가 요즘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서 유튜브라 그랬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다시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나 어제 잠을 잘 못 잤나 이렇게 얼얼거리지. 안녕하십니까, 썰랑썰레 잘 보고 있는 유튜브 시청자입니다. 항상 군대 관련 썰 재밌게 읽고 있다가 군견과 관련된 썰은 아예 없는 것 같아서 썰을 풀어봅니다. 군견에 관련된 건 아예 없었어요. 저는 14년도 말에 공군 헌병으로 입대해서 현재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14년도 당시 왠지 모르게 붙을 거라는 근자감이 있었던 카투사를 지원했다 떨어지고 그날 밤 만취한 상태로 공군에 지원했는데요. 만취한 상태라 그냥 보이는 대로 클릭하고 신청서를 적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잠들고 난 이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14년도 말 대학교 기말고사가 끝날 쯤 입대 시기가 잡혀서 여러모로 싱숭생숭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전 분명히 1지망을 운전병, 2지망을 일반병을 지원했는데 제 특기가 헌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공군 군생활을 24개월로 육군보다 3개월 길지만 육군보다는 꿀을 빤다는 말을 듣고 공군에 지원했던 저는 군군 내부에서 육군만큼 구른다는 헌병으로 빠진다는 말에 이게 뭔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바로 병무청에 전화해서 운전병과 일반병과를 지원했는데 왜 헌병이 된 거냐고 따졌지만 당시 전화를 받은 그 여성 간부님은 그거 원래 그런 거예요. 일반으로 지원되신 거 맞으니까 걱정 말고 입대하세요 라고 하시더군요. 쟤네 일 안 해. 운전병이 못된 건 아쉽지만 뭐 일반병이라니까 훈련소에서 성적 좀 잘 받아서 행정병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알겠다고 하고 입대했죠. 공군은 훈련소 필기와 실기 성적에 따라 대학처럼 자대와 병과를 따로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병 기준으로요. 그렇게 훈련소에 입소하고 정신이 없던 훈련소 첫날 밤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는 이튿날 밤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병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왼쪽에 있는 사람도 맞은편에 있는 사람도 전부 헌병이라는 겁니다. 뭔가 쎄했지만 여기에 저 말고 전부 헌병이시구나, 전 일반병이야 라고 했죠. 지도 헌병이면서. 그랬더니 생활관 동기들은 저를 빤히 보더니 아저씨 모르셨어요? 여긴 전부 헌병만 모인 헌병소대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에이 그럴 리 없다면서 내 품에 전화로 물어봤는데 하면서 현실을 부정했지만 때마침 들어온 적이 와. 너흰 모두 헌병으로 이루어진 헌병소대다! 저희를 지칭하며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 키가 175 이상인 사람을 가산점 기준으로 준다는 체크사항에 저는 지원할 때 체크를 했고 그 옆에 조그맣게 써있던 헌병 및 방공포병으로 지원됩니다 라고 되어있는 걸 보지 못했죠. 그렇게 졸지에 헌병이 되어버린 저는 조졌구나 하면서 훈련소를 수료하고 2박 3일간 수료 휴가를 마치고 훈련소를 수료한 다음에 2박 3일 동안 휴가를 가요? 헌병 특기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군 훈련소와 특기 학교, 육군의 후반기 교육을 받는 곳은 저의 고향이었던 곳에 위치해 있었고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든 이쪽 자대에 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있던 차에 특기 학교에서 군견중대의 조교로 쓸 자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제가 어린 시절 축산업을 하셨던 아버지 덕에 동물을 매우 익숙해했고 원래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원했고 훈련소와 특기 학교에서의 높은 성적과 동물에 대한 익숙한 경험을 높게 사주신 주임원사님 덕에 저는 군견중대 조교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래 헌병 자원은 그 어떤 특기로도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군견중대 및 특기학교 소속의 조교들은 헌병 이미 소속이니까 보직 변경은 가능한 상태였죠. 여기까지가 프롤로그였습니다. 여기 다음부터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이걸 제일 처음에 넣어주셨어야지 젠장. 여기서 군견중대가 하는 일은 첫 번째, 대략 150마리 이상의 군견을 삼시세끼 밥과 물을 정량을 먹이고 매일 똥을 삽으로 퍼서 치우고 매일 150마리 견사장 모두 물청소를 해 청결을 유지한다. 한 마리당 건물 외부에 한 평 반의 건물 내부에 한 평 반 정도 되는 연결 통로가 있어 도합 3평 정도의 견사장이 따로 떨어져서 서로 다 다르게 떨어뜨려서 키움. 두 번째, 150마리를 로테이션 형식으로 매일 산책을 시켜야 됨. 세 번째, 3주에 한 번 정도 150마리 개의 털과 관리, 목욕을 해야 됨. 네 번째, 종견, 아빠개 및 모견의 훈련 및 관리, 대부분 외부에서 한 마리당 비싸게 500만원 이상의 가격을 주고 구매해오는 족보 있는 레브라더 리트리버 폭발물 탐지견 및 저먼 셰퍼드 경비견 등이기 때문에 최고급 사료와 시설로 관리합니다. 다섯 번째, 종견과 모견의 번식 및 태어난 새끼들에 대한 훈련. 여섯 번째, 각 비행단에서 교육받으러 온 군견병들에 대한 교육 지원 및 시범견, 알파독 훈련 이 정도였습니다. 저는 경비견 시범조교로 차출되어 6번 임무를 맡았죠. 이거 막 손에다가 가죽 끼고서 칼 들고 위협하는 척하면은 팔 그 가죽 있는데 물고서 날라가지고 넘어뜨리고 막 그러는 거 교육하는 데 아니야? 전이 본 4명의 동기 중에 1명은 못 견디겠다고 탈주를 해버려서 동기는 3명이 돼버렸고 처음에는 견사장 청소할 때 튀는 개똥물로 피부에 똥독이 오지게 올랐으나 그것도 적응이 되어 다시 맑은 피부가 되어갈 때쯤이 상병 말 드디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중대 내에서 2명만 있는 시범견 조교였기 때문에 특이하게도 파트너견이 있었죠. 당시 중대 내 종견 중에서 1위인 하스코 블랙 셰퍼트는 진성 헬창이
초창이었던 저도 핸들링을 하다가 손목이 꺾일 만큼 너무 크고 사나워서 당시 군무원이 아니면 다를 수가 없었고 서열 2위였던 베가는 파트너견으로 삼았습니다. 블랙 탄 셰퍼트였대요. 그리고 저는 이 녀석의 각종 트레이닝과 휴가 나와서 사온 각종 영양제와 간식을 먹여 하스코를 뛰어넘는 미친 피지컬로 만들었고 결국 중대 서열 1위의 자리를 빼앗았죠. 하스코의 견사장을 지날 때는 꼬리가 축 처져서 땅만 보던 녀석이 꼬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자신감 있게 하스코 녀석이 지나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아, 하스코라는 그 중대 1위의 강아지가 있는데 걔 앞에 지나갈 때만 꼬리 축 처져가지고 지나갔었는데 이제는 서열 1등이 돼서 꼬리 탁 세우고서 자신 있게 지나가는 거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렇게 사람보다 개가 낫다는 생각이 점점 굳어져가던 경우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오후 비가 와서 다른 일과 업무도 힘든지라 다들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점심에 나온 삼계탕을 먹고 남은 살코기를 받아와서 씻어서 염분을 제거한 뒤 사랑스러운 저의 베가에게 간식을 주려고 우산을 쓰고서 견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종견과 모견들이 사는 건물 내부로 들어와서 복도를 걷더니 우연히 암컷 검은색 레브라도 리트리버 한 마리가 거대한 똥을 싸놓은 것을 보야겠냈고 아유 대항견들은 사람만큼 똥을 싼다니까 나중에 삽으로 퍼서 치워야지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근데 똥들이 움찔거리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순간 잘못 봤겠지 하고 다시 보니 그건 똥이 아닌 태어난 새끼 검은색 리트리버였죠. 그때가 처음에는 뇌정지라는 걸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약 3초 동안 멍하니 지켜보다가 20살 건장한 군인에게서 나올 수 없는 목소리로 라는 소리를 지르며 건물로 뛰쳐나갔습니다. 허겁지겁 하사 간부에게 찾아가서 김하사님 저기 새끼 이러면서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고 미쳤나 하던 모습으로 바라보던 간부는 저를 따라와서 그 광경을 본 후 뭐야 빨리 출산 담당 중대원들 불러! 라고 소리쳤고 다행히 출산 담당 중대원들이 그 새끼들과 모견을 안전하게 산후조리와 관리를 맡으면서 한숨 놓을 수 있었죠. 알고 보니 사태는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원래 모든 강아지들은 교배와 출산이 철저하게 관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견과 모견에 교배시킨 후 착상 성공의 여부에 철저하게 관리되었어야 됐지만 어째선지 교배가 성공한 모견은 교배가 실패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고 출산 담당 건물에서 24시간 내내 관리되어야 될 한 녀석이 그냥 그렇지 못하고 나와버린 거죠. 그 녀석은 원체 활동량이 많아 그 누구도 임신한 녀석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어째서인지 유선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건물 내부 구역에서 출산을 해서 춥고 비바람이 부는 날씨였음에도 그 새끼들은 건강할 수 있었죠. 다행이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모견과 새끼들을 출산 건물로 모두 이동시킨 뒤 저는 이제 다시 파트너 견 베가에게 백숙 간식을 먹이려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이동시켰던 모견 있던 견사장 쪽에 지났는데 뭔가 통수를 계속 끌어당기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뭐에 홀린 듯 텅 빈 견사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중대원들이 모두 내부 견사장은 확인했지만 외부 견사장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도달했고 황급히 견사장 내부와 외부로 연결하는 문을 열고 견사장을 둘러보던 저는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부 견사장의 한 구석에 빗물 웅덩이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흰색 레브라도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당시 비가 와서 외부 쪽에 사람이 잘 안 갔고 바닥의 색깔과 새끼의 색깔이 비슷하고 또 구석에 물웅덩이에 있어서 아무도 녀석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당시에 겨울이고 많이 추운 상황에서 그 차가운 물웅덩이에서 위에 갓 태어난 새끼가 계속 있었으니 당연하겠지만 녀석의 심장은 뛰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는 미친 것처럼 그 녀석을 품에 안고 간부에게 보고하는 것도 있고 먼저 따뜻한 출산 건물로 들어가서 동기와 후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한 마리 더 있어 이러면서 저희는 드라이기와 수건으로 최대한 온도를 높이고 몇 번이고 심장 마사지와 인공호흡을 하면서 제발 살아라 제발 하면서 싸늘하게 식은 녀석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보려고 했죠. 그런데 약 30분쯤 하면서 아 이제 늦었구나 하고 포기해가던 중 그 녀석이 숨을 쉬는 겁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난 녀석은 살아난 것을 기쁘기라도 하는 듯 짱짱거리면서 첫 울음을 내었고 저희는 감격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이후 이 사실 또한 간부들에게 보고가 되었고 저는 최초 발견자로 포상 휴가를 받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이 문제가 대대장에게 알려지면 중대 간부들이 전부 징계를 받으니까 K 군대답게 조용히 묻혀라. 그래도 생명을 살렸다는 뿌듯함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담으로 그 녀석은 무럭무럭 자라서 제가 전역할 때쯤 보기만 하면은 제 군복 바지를 다 찢어 먹을 만큼 지랄견으로 건강히 자랐고 그 녀석들이 다른 비행단으로 배치되는 걸 보면 무사히 전역을 할 수 있었죠. 사실 이건 그나마 나은 편이고 교배 기록도 없는 셰퍼트 모견의 임신 사실이 드러나서 중대가 뒤집어졌을 수도 있었는데 만약 태어난 개가 순종 셰퍼트가 아니라 리트리버와 믹스견일 경우 정말 중대 자체가 박살날 수도 있어서 만약 믹스견이 태어나면 몰래 외부로 빼돌려서 중대원들 집에 보내서 맡아서 키우자라는 말이 나왔지만 다행히도 순종 셰퍼트가 태어나서 적당히 종견을 지정해서 혈통수를 조작했다는 훈훈한 썰이 있습니다. 개판 중대예요 라고 보리차님께서 올려주신 공군에서 군견 조교로 일하셨던 여러가지 에피소드들을 올려주셨네요. 살려서 다행히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네요. 진짜 다행이네.
어떻게 그래서 30분 동안 그렇게 마사지 하고 계속 그렇게 숨 불어넣고 그러니까 어떻게 또 산다. 생명이 참 신기해. 그게 아마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그 심장이 느리게 뛰기 시작하고 있었고 완전 심정지에 가까울 정도로 느리게 뛰거나 아니면 약하게 뛰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심박을 못 느꼈고 죽었다고 판단하고 막 계속 마사지를 하고 막 그러면서 아기를 살린 것 같아요. 따뜻하게 해주고 계속 이러면서 잘했습니다. 완전 멈춘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30분 동안 만약에 멈춰 있었다 그러면은 살아날 수가 없죠. 여튼 간만에 군대 썰이지만 군견이 들어가니까 세상 좀 생기발랄한 썰이었던 군견 조교의 삶 재밌게 봤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